프란치스코 교황이 24일부터 30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교황은 과거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 아동을 학대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촉진하려면 경청의 사도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농민주의를 맞아 교구별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선 직거래 장터인 보름장이 활기를 띠었고 안동교구에선 도전공장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24일 캐나다를 방문합니다. 교황은 과거 가톨릭 교회가 원주민 아동을 학대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황은 장인남 대주교를 네덜란드 주재 교황대사에 임명했습니다. 첫 소식 맹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주일 3종기도 후에 캐나다 방문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캐나다 방문 의미를 한마디로 규정했습니다. 참회와 속죄의 순례입니다. Mi accingo a compiere un pellegrinaggio penitenziale che spero con la grazia di Dio possa contribuire al cammino di guarigione e riconciliazione intrapreso già. 이번 여행이 주목되는 이유는 교황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 아동을 기숙학교에 집단 수용했습니다. 백인 사회에 동화시키기 위해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기숙학교는 가톨릭교회 등 종교단체가 운영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약 10만 명의 아동이 강제 수용됐고 최소 4천여 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식을 들은 교황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고 캐나다 원주민을 바티칸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직접 캐나다행 비행기에 몸을 실게 된 것입니다. 왼쪽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순방 일정을 취소했는데도 캐나다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교황의 진심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Domenica prossima, Dio facendo, partirò per il Canada. Per questo desidero ora rivolgermi a tutti gli abitanti di quel paese. Cari fratelli e sorelle del Canada, come sapete verrò tra voi soprattutto nel nome di Gesù incontrare e abbracciare le popolazioni indigene. 이번 순방은 24일부터 30일까지 7일 일정입니다. 한편 교황은 지난 16일 한국인 최초의 교황대사 장인남 대주교를 네덜란드 주재 교황대사에 임명했습니다. 장 대주교는 방글라데시 우간다 주재 교황대사,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교황대사를 역임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음 달 서강대에서 열리는 서울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교황은 총회 주제인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선 경청의 사도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국제협회인 시그니스 세계총회 참석자들에게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주제로 이 시기에 한국에 모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디지털 미디어가 정보를 전달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줄 뿐 아니라 기도와 찬양으로 교회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해악과 편파적 발언, 가짜뉴스 같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그니스가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이어 가톨릭 커뮤니케이터들에게 경청의 사도직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며 디지털 세상의 평화를 이루려는 참가자들의 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7월 셋째 주일은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농민주일입니다. 서울대교구는 명동대성당 일대에서 농민주일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안동교구에선 우리농 생명쌀 도전공장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농민주일 소식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명동대성당 앞마당에 도시민이 농민들에게 전하는 응원 카드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키우는 농민들을 응원한다는 글부터
덕분에 잘 먹고 있다는 감사 인사까지. 현장을 찾은 구요비 주교도 농민들을 위해 펜을 잡았습니다. 명동대 성당 들머리에선 직거래 장터인 명동 보름장이 열렸습니다. 매달 첫째, 셋째 주 주일에 열리는 보름장은 농민주의를 맞아 더욱 활기가 넘쳤습니다. 토종 종자부터 토실토실한 감자와 아삭한 고추, 잘 익은 무 등이 신자와 시민을 반겼습니다. 언제나 팔로가 문제니까요. 이런 자리 자주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요. 저 자주 참여할게요. 저희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 농부들하고 같이 연대하기 위해서 보름장에 나왔습니다. 한켠에선 농민주의 기념공연과 토크 콘서트가 열렸고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회원이 되려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낮 12시 명동대 성당에선 구요비 주교와 사회사목국 사재단 공동집전으로 농민주일 기념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구요비 주교는 복음에 나오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하며 농민과 도시민도 자신만의 방법으로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들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생명농업을 실천하고 도시민은 생명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로 식탁을 차리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냈듯이 농민과 도시민도 자신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구주교는 육식보다는 채식으로 식습관을 바꾸고 주일학교에 제공되는 간식과 먹거리를 생명의 먹거리로 바꿀 것도 권유했습니다. 미사 중엔 농업의 상징인 쌀과 흙이 봉헌됐습니다. 농민 신자가 많은 안동교구도 교구장 권혁주 주교 주례로 농민주일 기념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후엔 우리농 생명쌀 도전공장 축복식이 열렸습니다. 가톨릭 농민의 안동교구 연합회에 유기농 쌀 도전공장이 만들어진 건 2005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새 도전공장은 안동 지역 간홍 회원들이 생산한 친환경 유기농 벼와 안동시 관내에서 생산한 유기농 쌀을 함께 찢게 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일명 PX라고 불리는 군마트가 운영을 중단할 뻔했습니다. 군마트를 운영하는 국군복지단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가까스로 운영 중단은 피했지만 궁극적인 문제는 아직도 풀지 못했습니다. 장현민 기자입니다. 군 장병들의 복지 공간이자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들에게도 추억의 공간인 군마트 PX. 하지만 지난주 군마트는 사상 처음으로 운영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군마트와 골프장, 콘도 등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직 노동자 2,300여 명이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5.1% 인상과 각종 수당을 정규직과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방부는 인건비 인상 총량이 제한적이고 수당 신설 역시 기획재정부 관할 사안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국방부와 노조는 수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고 결국 파업 하루 전인 지난 14일이 돼서야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합의안은 노조 측의 요구안을 일부 수용한 임금 인상안과 더불어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직 근로자도 국방부의 직원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함께 이 국방부가 발전하는 모습에 우리 공무직이 직원으로서 이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장관님이나 처관님 다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사상 초유의 군마트 운영 중단은 일단 피했지만 미봉책이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번 파업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12월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공개했습니다. 권고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폐지입니다. 각 기관마다 따로 교섭을 하다 보니 비슷한 업무를 해도 임금은 천차만별이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입니다. 공공운수 노조 측은 국가가 나서서 노동 3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차별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조 측은 별다른 수당도 없이 대부분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만 받고 있다며
다시금 정부의 인권이 권고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휴가철에 가볼 만한 성지와 순례길, 오늘은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도에서도 순교 성인들의 뜨거운 피가 생생히 살아있는 성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구 대교군의 주요 성지로는 성모당, 계산 주교자 성당, 한티 순교 성지, 복자성당, 옛 성 유스티노 신학교, 대구 첫 본당터 신나무골 등이 있습니다. 또 관덕정 순교 기념관, 진목정, 경상 가명공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먼저 성모당은 신자들이 즐겨 찾는 거룩한 땅일 뿐 아니라 각종 신심 행사와 종교의식이 거행되는 사적지입니다. 계산성당은 대구 대구교의 심장이자 근대 대구 문화 예술의 산실입니다. 순교자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한티는 곳곳에 기도와 묵상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등 천주교인들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복자성당에는 병인 박해 때 순교한 허인백 야고보, 김종윤 누카, 이양 등 베드로의 넋이 잠들어 있습니다. 성 유스티노 신학교는 1914년 5월 27일 개교한 대구의 첫 신학교로 오늘날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전신입니다. 관덕정은 이윤일 성인을 비롯한 많은 천주교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아 처형된 성지로 신앙선조들의 순교 영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대구 도심에는 역사와 건축을 접할 수 있는 순례길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대한성당을 출발해 경상 가명공원, 계산 주교자 성당, 관덕정 순교기념관, 성모당,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등을 거닐며 신앙선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산 교구에서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를 비롯해 수영 장대 순교성지, 김부무 순교자 성지, 울산 병영 순교성지, 언양성당 신앙사적지, 그리고 중림굴 신앙사적지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오륜대 순교자 성지는 부산 순교자 묘소와 한국 순교성인 103인 중 26위의 유해를 안치한 순교자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수영 장대 순교성지는 병인 박해 당시 많은 천주교인들이 붙잡혀와 처형된 순교 현장으로 부산의 골고타라 일컬어집니다. 울산 병영 순교성지는 병인 박해 때 진목정에서 응가하다가 체포된 허인백, 김종윤, 이양 등이 순교한 곳입니다. 언양성당은 부산교군의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수많은 성직자를 배출시켜 의미를 더합니다. 마산교구에서는 명례성주와 대산성당, 복자 윤복문 요셉 성제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명례는 마산교구의 영적 고향이자 신앙의 원천으로 복자 신석복 마르코가 태어난 곳입니다. 대산성당에는 모진 매질에도 끝까지 신앙을 증거한 복자 구한선 타데오의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거제도 방문객들은 복자 윤복문 요셉 성지를 순례할 수 있습니다. 안동교구의 주요 성지로는 우곡 성지를 비롯해 마원 성지, 진안리 성지, 여우목 성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우곡 성지는 안동교구 설정 40주년인 2009년 13위 순교 선조들이 순교한 각 순교터의 흙을 담아 가면을 조성하고 비를 세워 현양했습니다. 진안 성지는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의 선종지로 최 신부의 영성을 기릴 수 있습니다. 문경 고갯길에 위치한 여우목 성지에서는 1827년 정예박해 이후 조성된 교우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해수욕과 산행을 즐기려는 이들은 남해성당과 함양성당 등 휴가지 성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CPBC 김은규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